로봇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이나 상하수도 간 특정 건물 안도 이렇게 로봇이다, 뭐 이렇게 차량이다 그러면 건물 안에 가로세로 높이를 어떤 전파 방식으로 전파를 쏴놓고 거리 측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거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 물체 크기를 따라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차량이다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자동차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따라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그에 따라서 거기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것 또는 사람의 크기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거리를 분석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이동할 것과 이동하지 않을 것, 건물 안에 들어갔다 기둥을 부딪혀서는 안 된다, 벽을 부딪혀서는 안 된다, 사람을 치면 안 된다, 이런 명령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호텔 서비스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이동할 수 없는 공간, 자율주행 차량도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가로수 들이받으면 안 된다, 보도 올라가면 안 된다, 보도 올라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수동으로 움직여서만 가능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건물 부딪히거나 보행의 어떤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명령 구조를 집어넣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머니인지 유모차를 탔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지 어린아이인지 이런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군사용으로 쓸 때는 로봇이나 어떤 항공기다 그러면 드론 같은데 한번 있으면은 아군 식별 장치 뭐 이게 뭐 우리가 위치 추적기를 갖다 탑재하고 있으면 드론이 이렇게 추적한데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아군 식별 장치 있으면 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아군 식별 장치가 없으면 드론이 공격하는 이런 기술 구조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썼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모습을 가지고 사진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전차다 아니면 뭐 특정 목표 사람이다 그러면 특정 목표를 추적하여서 로봇이나 이런 드론이나 이런 비행체가 공격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치도 좀 더 고도의 정찰 자산이 하거나 로봇도 이제 같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위치를 떨어진 위치를 알고요. 보다 넓게 퍼져 있는 로봇이 거기 있는 목표물을 발견했다가 위쪽에 통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통신 방법은 전장에서 쓸 때는 인터넷을 쓰기가 좀 그렇죠. 자체 통신망으로 하셔야죠. 서로 파행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사용하는데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고요. 기존의 이동통신에서는 같은 전파를 2개 묶어 쓴 구조는 있어도 여러 개의 통신 전파를 묶어 쓴 구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개나 3개나 5개나 몇 개를 묶어 쓰든지 그 비밀 통신이 되는 거고 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그것도 1시간마다 바꾼다든지 위기 때 바꾼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각각의 전파에는 정보를 넣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군이다 그러면 적군이 내 드론을 움직이는 로봇을 움직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을 할 수 있거나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삼성페이에서 현관문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로 비밀번호 넣어서 여시던데 자동차에다가도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삼성에서 제 기술이 여러 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전용 단말기라는 이런 제도를 그런 걸 줘가지고 어떤 제가 이게 중국에서 홍캠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홍캠을 통해서 영상이 온다 그러면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암호 설정 기능을 줘서 소비자가 직접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데스크탑에 동영상, 사진, 문서에 암호 설정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갤러리 자체에 암호 설정 기능과 카메라를 찍을 수 없도록 암호 설정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 방식도 되고 뭐 이렇게 동작 인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날의 암호를 정할 수 있고요. 사무실 출입할 때 제가 그날의 암호를 정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작 인식 이렇게 어떤 특정 암호를 정하면 그렇게 해서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현관문 디지털 키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야만 이제 번호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다중 이렇게 안전장치를 합니다. 현관문 비밀 디지털 키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현관문 디지털도 제가 어떤 열쇠 방식, 열쇠를 꽂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회사 출근하면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는, 원래는 건전지 뽑아버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로봇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특정 어떤 자기가 모르는 공간, 뭐 이렇게 전투 로봇이다 그러면 공간에 아직 가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규칙대로 명령어를 집어넣어 주는 거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절벽 같은 데다 그러면 이게 좀 못 가는 곳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안전한 어떤 운행, 안전한 이동을 그렇게 명령어를 넣습니다. 사람을 인식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제가 포스 시스템,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포스 시스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 방식으로 계산대에 와 있는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인식하고 거기서 계산할 때 합산하는 이런 자동 합산 기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카드나 현금을 주인한테 이렇게 문자로 통보해 주고요.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여기 어떤 금고안에 있는 얼마 있는지 그것을 현재 얼마 있는지 그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금액 차이 나는 것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어떤 식당 같은 데는 식당 같은 데는 어떤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육개장, 짜장면, 이렇게 튀김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고 합산이 나오고요. 좀 비싼 거는 계산기가 이렇게 자동 인쇄돼서 계산이 나오고 거기다 해서 그것이 주방으로 통보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거기도 자동 통보가 됩니다. 유선 무선으로 할 수 있고요. 서로 같은 전파라면 무선으로 했을 땐 같은 전파라면 서로 스마트 번호가 틀리듯이 좌석 번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통신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떤 비싼 거는 쌍방향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 스피커를 가지고 쌍방향 통화가 가능하고요. 좀 더 비싼 건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1000명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유선이나 무선으로 이렇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인터폰 같은 데나 공동주택 인터폰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아파트 인터폰은 제가 앱을 깔아서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가지고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자간 통신, 반상회를 거기서 하거나 또는 거기서 이렇게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 음악 스트리밍이나 공지를 전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기들의 회사 같은 데만 동영상 하루에 10개, 유튜브 널린 게 이렇게 동영상이잖아요.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10개씩 20개씩 틀어주면 방송 채널 아니에요. 그 방송 채널을 100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틀리듯이 방송 채널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방송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할 수 있고요. 다른 전파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는 이게 데스크탑에서 얘기를 했는데 데스크탑에도 서로 다른 라디오 전파처럼 AM, FM 라디오 전파를 수신하잖아요. 각각 틀는데 전체를 다 틀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통신 방법이 되고요. 컴퓨터 같은데 또 노트북 컴퓨터 또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 나오거나 이렇게 위성 통신에서 쓸 수 있는 건데 기타 통신 장비에서도 서로 같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하는 거예요. 송수신을 10개도 되고 20개, 100개도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 같으면 이렇게 통신 채널을 만들면 KT 거 이동통신회사 KT 것도 수신하고 SKT 것도 수신하고 인터넷 회사가 무선 인터넷으로 전화 서비스를 해준다. 그럼 그거 인터넷 회사 것도 수신하고 이런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서도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안에 그 스마트폰이 10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들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여러 가지 채팅으로도 사용하고 게임으로도 사용하고 뱅킹으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호가 널널해지겠죠.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도 그렇게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100대 있다 이런 식으로 통신 채널 1번부터 100번까지 통신 번호가 있겠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위성에도 이렇게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1000대 10,000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성통신. 그다음 모든 일의 통신칩을 이와 같이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CPU라든지 GPU라든지 통신칩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전부 다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SSD도 현재 있는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넣어서 만드는데 그 안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리를 많이 늘려놓는 거. 그러면 거기다 분산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발열도 제어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CPU도 이렇게 전선을 각각 CPU가 10개짜리가 있다. 스마트폰 AP처럼 그러면 소자리를 많이 해갖고 일을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합산을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어서 그때 일련 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각각 정보들에게 합산을 위해서. 거기다가 전선을 언오프하는 구조가 들어갑니다. 발열을 통제하기 위해 항상 풀가동할 필요 없으니까요. 2개만 가동해도 되는데 뭐로 10개를 가동하겠어요. 나머지는 쉬게 하는 거. 이렇게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플로팅 게이트도 그렇고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어떤 캐시 메모리도 이렇게 10개가 있다. 숫자리가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코어도 대중소 그다음에 이렇게 ALU도 대중소,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면적 대비 집적이 많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도 구역별로 만들어서 언오프 구조로 가서 전기를 발열을 통제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언오프 구조로 발열을 통제하고요. 캐시 메모리에도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HBM 기타 이런 데도 배터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좀 극복하는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또는 플로팅 게이트를 D램 같은데 HBM도 아주 작은 구조로 줘서 단가를 좀 가격을 맞춰주고요. 에 따라서 메모리 휘발성을 극복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에 다른데 메모리 반도체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메모리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한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휘발성을 극복하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SSD가 어떤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 제품 안에서도 대중소 이렇게 현재 있는 제품을 대중소로 만들면 소자리가 많아지는 그러면 분산해서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영상 한 개짜리인데 100개로 쪼개면 1년 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분산 저장해 주면 빠르다는 거죠. 우리 두뇌가 저는 의학을 좀 연구했는데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부분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파편식으로 저장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이고요. 현재는 하드디스크도 10개로 만들어가고 미니짜리 작은 걸로 10개로 만들어서 각각 분산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큰 거 들어갈 바에 작은 거를 다 들어간다는 하드디스크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개짜리 50개도 돼요. SSD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이런 구조로 슈퍼컴퓨터를 이런 거 이제 컴퓨터 케이스 없잖아. 케이스 필요 없이 CPU 몇십 개 들어가고 CPU가 이제 이렇게 된 GPU 개념을 하는 그런 CPU를 병렬 처리 연산하는 CPU를 만들어서 AI 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마더보드 하나의 보드 안에 만들고 필요하다면 GPU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드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안에 넣어주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가 2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HBM도 대중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D램도 대중소로 들어 숫자를 많이 넣으면 정보를 동영상을 100개를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연산 구조도 그렇고 다른 일 처리도 일련 번호를 붙여갖고 나중에 재조립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진켈러 AI 칩과 엔비디아에서 GDDR6과 DDR7을 사용해서 이 기술을 하시더라고. 이건 제 기술입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발열이 제어됩니다. 엄청 빨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HDD나 SSD를 만약 이론적으로 10개나 20개 놨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분산해서 소짜리는 많이 넣으면 되니까요.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슈퍼컴퓨터 이런 것을 기술 마더보드하고 그 다음에 SSD 또는 HDD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수십 개를 합해서 이걸 1000개 놔두면 슈퍼컴퓨터 되는 거예요.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얼마 안 갈 걸로 생각합니다. 불과 10억대 안 돼서도 슈퍼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회사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SSD나 어떤 플래시,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걸 이렇게 여러 개 탑재해가지고 급한 저장은 특히 하드디스크 급한 저장은 거기 하고 또 시간차를 따라서 좀 특히 좀 늦게 저장해도 되는 것은 거기다 하드디스크에서 플래시 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로 정보를 옮겨서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전부 다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로봇 기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로봇 기술의 통신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통신은 로봇이 100개가 있을 수도 10개도 있고 로봇이 같은 로봇과도 해도 되지만 군사용으로 사용했을 때 항공기, 그러니까 드론하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인의 스마트폰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근본적으로는 통신 구조가 자체 이제 통신망이나 또는 인터넷망 사용해도 괜찮은 건 상용화된 것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장한 통신, 그다음에 일대 수십, 수백, 수천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1000개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공지를 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도 음악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각종 여러 가지 동영상을 틀어준다, 동영상을 주고받게 한다 이런 게 할 수 있고 방송국 채널처럼 이것도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 노출병 러틀리 채널에 이렇게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방송한다는 개념을 갖고요. 로봇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채널로 이렇게 통신을 이 채널이 안 되면 저 채널이면 저 채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하고 서로 인터넷망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망인 자체 통신망이었을 때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한다.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고 1시간마다 바꾸거나 급할 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구조를 갖추고요. 또 로봇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전용 단말기 역할에서 같은 로봇에 고유 번호가 있고 비밀도 이렇게 암호 같은 것이 체계가 몇 단계로 있을 수 있고 전용 단말기 체류를 해서 이 로봇과 통신할 때는 같은 로봇 전용 단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인이 있다 그러면 주인 얼굴도 인식 기능을 가질 수 있고 목소리도 인식 기능을 가질 수 있고요. 체형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신하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이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로봇의 이동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다 동영상 문서 이렇게 이런 통신을 통해서 문서 이메일도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다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로봇과도 통화할 수 있어요. 로봇이 이제 앞으로 휴머노는 직접 로봇 자기 스마트폰 할 필요 없이 안에 이제 탑재를 하고 그걸 전화 걸면 돼요.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한 로봇도 자체 전화를 통해서 자체 통신망 플러스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체 통신망 플러스 또 다른 어떤 신호 중계기를 통해서 군에서 사용하던 신호 중계기를 드론을 띄워서 할 수도 있고 위성을 띄워서 할 수 있잖아요. 신호 중계기는 아니면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통신합니다. 인터넷 상용을 쓰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도 같은 로봇에 대해서 아군 식별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로봇에도 아군 식별 암호화가 되어가지고 같은 로봇, 같은 드론, 같은 편을 또는 사람 위치 인식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로봇이 이렇게 주인을 따라오듯이 따라온다 그랬죠. 제가 지금 로봇 강아지나 야간견 장난감 만들어서 위치 인식기를 갖고 다니면 따라다니거나 카메라 인식으로서 사람의 주인의 얼굴과 목소리 이런 것들을 명령, 암호를 대면은 움직이는 이런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야간견 로봇 이렇게 장난감 로봇을 만들어 따라오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어떤
충전 구조인데요. 로봇이 전기를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체 발전으로 하는 로봇을 더 선호합니다. 자체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로봇에 제가 되게 자동차 회전축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거기 위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피커 같은 데는 전 세계 모든 모터 발전기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자동차 회전할 때 회전축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고요.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고 송전합니다. 이 기술 구조를 로봇이 가질 수 있고요. 또는 드론이나 비행체, 또 배 같은 데서도 자체 발전으로 다니거나 트레일러 같은 데 이렇게 막 20m, 30m짜리 이렇게 회전축 돌려갖고 숫자를 많이 하면 돼요. 트레일러 갖다 싣고 다니면서 전기 발전하거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전기 발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기 생산 발전기지에서 창고 같은데 몇백 평짜리 해가지고 쭉 이렇게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연료는 석유로 하든지 수소, 산소로 하든지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기초 전기를 생산해서 돌리는 구조가 되고요. 나노로봇 또는 반도체 안에서도 나노 구조로도 들어가고 나노 로봇에서도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기초 전기 생산하고 이걸 회전체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YT에는 어떤 업체가 어떤 태양광 거기에 어떤 그 패널에 이걸 붙이더라. 그래서 난 그 기술 구조를 설명 안 했지만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각 지자체들이 정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나도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YTN에 제 기술이 왕창 나와요.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 똑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또 온도로부터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접벽 시스템 만드는 시동 배터리에다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냉난방 사람이 하듯이 더우면 냉방, 추우면 난방해서 일정 온도로 식혀주는 것. 근데 그거를 현대 기아차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중소기업의 YTN 어떤 하시던 현대 기아차가 하죠. 저는 이제 이 그 어떤 배터리가 이렇게 같이 이게 뭉쳐져 있으므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각각 겹벽 처리합니다. 한 개가 이상했으면 거기를 차단시키고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럼 처리할 수 있겠죠.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각각 전선을 달아서 몇 개에서만 전기를 쓸지 그걸 결정을 한다 그랬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속도가 변속기를 현재 있는 걸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연 기관차에서도 휘발유, 산소 이것을 섞어서 쓴다고 휘발유 플러스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휘발유, 산소를 하거나 휘발유에다 연료로서 산소를 조금 첨가해서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파는 그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석유에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산소를 각각 따로 보관했다가 거기서 온도를 높여주고 온도를 높여야지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료의 연료의 속도의 강중력을 따라서 연료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이 기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어떤 전기 방식으로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든 그 회전수를 갖다 결정한다는 거죠. 연료의 양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현재 있는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예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뭘로 다니든 간에 수소, 산소로 달리든 간에 이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전기차로 달리든 간에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모터도 이렇게 전기차다 그러면 네 바퀴에다 각각 달아가지고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움직이는 이 기술도 쓴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향도 할 수 있고요. YT는 어떤 중소기업체 하시는데 비행체다 그러면 비행체 석유로 어떻게 프로펠러 돌리든지 수소산소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기로 돌리든지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좌우에 연료를 양을 틀리게 주고 많이 주는 쪽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향을 하고 움직인다는 왼쪽이면 왼쪽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기술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독일의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니까 하여튼 현대기아차는 그거 말고도 많은 것 같은데
로봇의 이제 전기 충전입니다. 전기로 이제 발전해서 가는 게 좋은데 로봇도 풍력 발전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너무 약하고요. 풍력 발전 로봇이 움직이기엔 좀 약하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으나 자체 발전 방식으로 가는 게 낫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제가 차량에다가도 슈퍼카패시터 플러스 2차 전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2차 전지를 각각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2차 전지를 몇백 개, 몇천 개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에서 몇 개, 10개 쓸지, 100개를 쓸지, 30개를 쓸지, 그리고 쓰는 배터리만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슈퍼 카패시터 플러스 2차 전지에서 차량이나 로봇 같은 데들 할 수 있는 거예요. 항공기에도 할 수 있고요, 배도 할 수 있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MLCC 기술에도 각각 전선을 다 연결하고 배터리에다가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그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몇 개만 쓸지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슈퍼카패시터에다가 어떤 구리, 제 방식의 어떤 금속 배터리를 얘기했는데 구리 막대에다가 그래서 구리를 대중석 굵은 거를 감아가지고 건전지를 만든다. 이게 금속 배터리의 개념인데 금속 배터리는 모양과 형태, 디자인이 수십 가지, 수천 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금속에다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절연 구조를 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식으로 나일을 넣고 배터리식으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금속 배터리, 금속으로 배터리를 만들었다. 금속으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 그럼 뭐가 됐든 형태가 됐든. 제가 반도체 회로에서도 일정 부분을 카패시터가 없는 기술 구조를 중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3D 반도체에서 이것은 전기선, 이렇게 구리선 안에 점을 찍어가지고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툼 부분을 넣으면 여기가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전기선 사용하시면 회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은 코노 기술의 신호가 이렇게 소실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너 기술에도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점을 찍어서 신호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D 반도체 같은 데도 이렇게 적층을 할 때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거나 의류방 수제를 넣어서 발열을 해결하거나 미세전류를 차단시키는 기술 구조를 가지고요. 욕실형 그레이징 실리콘을 얇게 곰팡이 액상 처리해서 발라주는 구조, 펠리클 구조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의류방 수제, 펠리클 접합에서도 이렇게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기판에 접착을 할 때 크림, 금속 크림 바르잖아요. 그럼 거기도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떠서 접착하는 기술을 갖고 반도체 접합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일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가 굉장히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수하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금속에 들어가는데 텅스텐 또는 구리, 알루미늄, 금, 의리, 본딩 와이어, 기타 모든 기술에서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써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텅스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텅스텐의 무거움으로 그쪽에다 전기가 이렇게 전기 전도도 틀리고 열이 축적된다고. 그래서 텅스텐과 구리 합금으로 현재의 텅스텐을 대신하시면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비율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거 큰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술을 발열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D 반도체 올라갈 때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물을 상류에서 하류로 내릴 때 계단 방식으로 물통과 이게 파이프, 물이 올라가는 파이프들입니다. 계단 방식으로 상류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이제 반도체 적층에도 사용할 수 있고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뭐 그 파이프가 몇 개가 됐든 거기서 그 안에 전기선을 올려갖고 발열이라든지 어떤 미세 전류로 인한 방해 전파, 세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외곽에다가 전기선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3D 반도체 할 때 지하를 파가지고 일단 반도체에서도 실리콘에 지하를 파서 건물에도 지하가 있는데 거기다 회로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1차 전지를 수백 개나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서 교체도 할 수 있고요.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몇 개의 전기를 쓸지 결정합니다. 12.5V도 공급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전기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10이나 220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차 전지를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도 괜찮아요. 가격에 이제 차이가 있겠죠.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전기를 쓸지를 결정하고요. 그걸로 이제 가정용 인버터 발전기 대신해서 인버터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그런 기술,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불 나갔을 때 이게 거기에 그렇죠. 스위치만 올리면 주 전원선이나 원하는 컴퓨터나 또는 그 어떤 거죠. 이렇게 냉장고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필요한 곳에 전기를 조명도 그렇고요. 공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용량에 따라 가격이 틀릴 것이 현대기아차도 삼성도 LG도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현대기아차에서 꼭 하실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똑같이 이런 배터리 이런 배터리에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어떤 싼 배터리와 2차 전지 싼 거, 비싼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싼 거 이런 걸 결합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아까 전에 슈퍼카페시다에다가 2차 전지 다는 것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외용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런 2차 전지도 교체할 수 있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2차 전지가 몇 개 고장 나는 거 교체해가지고 그걸 갈아 끼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봇이 이런 2차 전지 이런 이렇게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수만 개나 이렇게 넣었다. 이게 몇천 개나 넣었다 그러면 그것을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폭주 현상을 막고요. 제가 자동차 배터리도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열폭주를 만들어 같이 뭉쳐 있으니까 열이 연쇄적으로 불나는 거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이나 드론에도 자동차에도 이렇게 현재 있는 배터리 방식이라도 여러 개로 분할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전선은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진다.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죠.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끌었을 배터리만 열어준다는 거죠. 원을 시켜서 전기를 갖다 씁니다. 이런 2차 전지다 그래서 이 안에 미니셀이 20개 있다. 그러면 거기도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이 안에 있어도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다. 로봇에 각각 배터리가 오른쪽, 왼쪽, 머리,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몸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했을 때 그 딱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담당하는 애들이 있고 비상 어떤 전기선이 있어서 저기 파손이 됐을 때 나머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전기를 하는데 제가 변속기 없어지는 구조, 연료양을 통제해서 한다 그랬죠. 연료양을 통제해서 뭐 가속, 이렇게 고속, 중속, 이렇게 저속 이렇게 한다고 힘을 쓸 때도 그래요. 로봇이 뭐 이거 하나 드는데 영체 일으킬 필요 없죠. 이 정도 힘은 내가 왼쪽으로 들었으면 왼쪽 힘에 조금 전기를 보내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들어서 오른쪽의 전기를 그만큼의 전기를 무게를 측정해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뭐 그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보내거나 수용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15W, 30W, 60W가 있으면 110, 220을 쓰더라도 그렇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수용 측면에서 전기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공급 측면에서 배터리 몇 개에서 이 배터리 5개에서 쓰면 어느 정도 전기, 10개 쓰면 어느 정도 전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이 안에도 이제 미니셀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온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전기량을 통제해서 오른쪽으로 달린다.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왼쪽으로 달린다. 왼쪽 힘을 많이. 자동차 프로펠러, 자동차 비행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왼쪽에 더 많이 주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로봇에도 움직인 자세를 따라서 오른쪽, 왼쪽 더 많이 줘야 될 때 그 변화를 따라서 무게의 변화를 따라서 이걸 드는 구조, 이거보다 이건 약간 더 무겁죠. 좀 더 많은 전기가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이렇게 널널하게 줘야 되겠지만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전기량을 공급 측면과 어떤 수용 측면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기선의 구조인데 전원 공급기 이렇게 문제인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대중소로 들어가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죠. 모터 직전에서는 이것을 넣는다 그랬죠. 발모터나 발전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모터 직전에서는 어떤
모터 직전에서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모터에 감아놓고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돌아가거든요. 영구 자석도 한 덩어리 큰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스피커 같은 는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회전축이 자동차 회전축이다, 프로펠러, 헬기다, 배 회전축이다, 그러면 변속기 회전축이다 그러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일정 부분 두톤 분을 넣어주면 회전이 잘 된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밴딩 구조로 들어가도 돼요. 낚싯줄 같은데도 밴딩만 조금 줘도 이렇게 좀 강해지고요. 등산 스틱, 스키 스틱, 그다음에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장대 같은 게 이렇게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중공업부터 어떤 이렇게 쇠밧줄 있잖아요. 금속 밧줄에도 같은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회전축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면 톱니바퀴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는 이렇게 회전축에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넣어서 회전을 더해주는 기술을 부분적이나 전체로 들어가고 오랫동안 써도 이게 물론 문제가 없다는 내구성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전제조건 속에서요. 그리고 1월 디렐 비트도 회전 간격을 끝에를 회전수를 많이 주면 잘 박히는데요. 이 모든 드릴 비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인데 이렇게 해서 나사에 제가 썼던 기술인데 나사 같은데 나사가 어디로 갈까? 나사에서 썼던 기술인데 이런 나사 부분인데 볼트는 또 어디 갔나? 이런 나사의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끝에를 촘촘히 하면 콘크리트도 잘 박히고 석고보드도 잘 박히다. 이런 나사 만드시면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사의 머리 부분에 십자나 일자가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약간 두터운 둔독을 만들어주면 탄력을 받아서 잘 돌려줍니다. 조금이라도 둔독이 좀 있으면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같은 건데 이게 볼트가 어디 갔나? 볼트인데 이 볼트도 회전 간격이 똑같죠. 그럼 회전 간격을 회전 간격을 좀 넓게 만들어주면 딱 잠글 때 딱 좋아요. 노트 같은 거 딱 잠겨져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싱크대 주방 수도 꼭지 같은데 이렇게 밑에 플라스틱 잠그는 거 있거든요. 싱크대 밑에 거기도 회전 간격을 나사선을 그냥 회전 나사선을 사선으로 올려줘 잠그는 구조와 회전 간격을 이처럼 넓게 윗부분을 만들어줘 가지고 딱 잠그는 기술 구조가 있습니다. 주방에 어떤 수도 부품에는 다 이 회전 간격이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술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잠깁니다. 잘 불러주지도 않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봇의 모터에도 이렇게 로봇의 다리 이렇게 개 로봇 있잖아요. 그래서 전투 로봇을 초청대라고 쓸 수 있는 로봇의 다리 부분에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무게를 잘 지탱합니다. 이게 그렇게 건물 같은데 순살 아파트 같은데 기둥에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일정 부분 두툼 부분을 넣어주거나 벽체에도 그것을 넣어줄 수 있어요. 가로 세로든 뭐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기둥에 건물 맞추는 기둥에 두꺼운 철근까지도 좀 두껍게 만들어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 같은데 어떤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캡을 좀 씌워서 빗물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구조와 그다음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다가 물 빠지는 하수도를 10군데나 5군데 만들어 물이 빨리 빠지게 하는 기술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흘러가지 않게 약간 이렇게 경사를 좀 지게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의 기초를 만들 때 일단 이렇게 건축에 콘크리트 타설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어떤 철근 넣고 콘크리트 넣고 징 박듯이 텐트 징 박듯이 이렇게 그 밑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기다가 여러 군데 가로 세로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즉 내진 구조에 좋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내 기술이 돼요. 어쨌든 제가 일부러 로봇에 있어서 전파 충전을 하다 충전 방식으로 간다. 로봇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충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충전 구조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여러 개이고 충전 구조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유선으로 충전한다 그러면 충전기가 여러 개, 5개일 수도 10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충전되겠죠. 각각 배터리가 따로 연결돼 있고. 그럼 무선으로 충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역시 서로 다 각각 틀린 전파로 충전하거나 AM, FM 라디오 수신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는 같은 전파라면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이제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할 때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게 서로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 호출번호 틀린 거 또는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이렇게 수신해서 다이너마 폭발할 수 있고요.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 그다음에 이런 데도 제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온오프 시키고 이게 터뜨릴 수 있다. 타이머를 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떨어진 항공폭탄에도 이게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에 터지게 한다든지 특정 고도 아니면 땅에 떨어졌을 때 동시에 터지게 하면 엄청난 위력이 되겠죠. 항공기 폭탄에다가 이렇게 콩알탄 같은 것을 백린탄이 들어간 콩알탄 뭐가 들어갔든지 콩알탄 같은 것을 수많은 몇억 개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쏟아져 나와가지고 불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대인도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항공폭탄이래 폭탄에다 이걸 넣으시면 제교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뢰나 어떤 기뢰 같은 것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잠수령이나 플랫폼이 움직이는 플랫폼이 있고, 그래서 어뢰나 기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 전파로 깨우면 정찰 자산에서 하든지 뭐 그것을 움직여 지나가다는 배에 부딪혀 움직여서 기뢰가 부딪힌다는 개념이죠. 부딪히거나 어뢰 같은 데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어뢰를 쏩니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파 방식으로 깨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슈리탄, 박혁포탄, 기타의 모든 포탄 구조에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거나 전차 포탄이나 아니면 K난 자주포탄이 특정 어떤 지역에 도달해 땅에 떨어졌을 때 곧바로 동시에 터지는 같은 시간대에 타이머를 달아서 하는 이런 기술 구조는 굉장히 위력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타이머를 달아서 항공폭탄, 한 포탄에도 타이머를 달면 기가 막히겠죠. 이렇게 하시거나 전파 방식으로 수리탄을 터뜨리거나 전파 방식으로 박격포탄을 터뜨리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있다. 그렇게 수류탄 내부에도 콩알탄 같은 거를 백린탄에다 넣어가지고 박격포탄에서 위력이 세겠죠. 교탄 발사기에 타는 그런 고폭탄도 그렇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절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전파 충전을 얘기했었고요. 로봇의 통신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로봇의 카메라 기능입니다. 로봇의 카메라 기능인데 이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로봇은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눈 몇 cm, 코 몇 cm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0.1cm나 0.3cm 자유롭게 0.1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사람 같은 데도 이렇게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같은 하나의 카메라다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동시에 보고, 또는 360도 카메라다 그러면 뒤편까지 뒤통수에까지도 달려 있어서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뒤편에 후면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앞뒤를 동시에 찍을 수 있게 하신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네. 기존 카메라 다른 카메라에도 이런 기능을 둘 수 있어요. 360도로 찍어주거나 위도 필요하다면 위도 아래도 찍어줄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정찰 자산 같은, 또는 안테나나 또는 그 레이더 구조도 360도 안테나가 있어서 위도 볼 수 있고, 이런 안테나 만드시거나 기술 레이더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 그것도 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쏩니다. 처음 얘기했던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그다음에
로봇의 항법 장치인데요. 제가 드론 같은데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1cm, 0.3cm, 0.5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이따가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밑도 상하수도 가능하고 YT는 어떤 업체가 상수도에서 이렇게 관 안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어디다 쓰시든 간에 쓸 때는 너무 많죠. 이렇게 어떤 건물 안에서도 되고 사람의 몸체, 의료 영상기기에서도 되고 카메라, 뭐 CCTV 모든 카메라 구조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앞으로 합니다. 가로세 높이로 잘라갖고 0.1cm나 이렇게 컴퓨터의 반도체 이동 명령, GPU나 뭐 메모리 반도체 이동 명령 정보를 이동하고 하는데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앞으로 이거 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모든 명령 구조, 정보의 통신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 정보 통신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할 때는 로봇이 그래서 하나의 동영상이다 그러면 동영상에 100개로 쪼개갖고 100개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이렇게 써놓으면 속도가 늦죠. 발열도 심하고 100개로 쪼개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래서 100개 저장 창고에다 정보를 쓰고 있고 저장하거나 연산하거나 일차례 이런 기술을 씁니다. 이래야지 속도가 없고 발열도 심하지 않고 속도도 빠르게 처리합니다. 저장도 이렇게 1년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센터나 CPU나 모든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의 로봇의 항법 장치. 드론이 이제 이렇게 스틱으로 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좌표와 숫자 방식이 있으면 사전 입력 방식 펜으로 딱딱딱 찍어주는 몇 군데.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을 하거나 정찰 자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위치 추적기가 있다 그러면 나를 쫓아오거나 나의 드론이 나를 인식을 해갖고 얼굴을 인식해서 나만 목소리나 얼굴 인식에 따라올 수도 있고요. 카메라로 나를 추적할 수도 있고 뮤비 찍을 때도 주인공이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거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촬영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군사적인 목표는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에도 보다 고도 정찰 자산이 있어서 드론이 모든 걸 볼 수 없을 때 특정 목표물에 대해서 모를 때 고도 정찰 자산에서 특정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얘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드론 로봇이 있다. 그러면 다른 드론 로봇이 발견했다. 그럼 얘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요. 드론 로봇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항법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군데도 사전 입력 방식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하셔도 돼요. 잡혀 불러도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로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해가지고 로봇에 몇 번 주로 움직여라 이렇게 로봇으로 이렇게 드론 로봇에 얘기하면 그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로봇의 이렇게 기존은 그러면 일반 시장에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휴머노 로봇, 기타 로봇에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통신 구조로 찍어주거나 언어로 이렇게 말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포병이 어디 있다 이렇게 탄착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탄약 구조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 그 안에다가 좌표와 숫자 방식의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을 안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좌표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는지 알고 탄착 지점을 갖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거기 내비게이션 맵 지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탄착 지점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사일 같은 데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해놓으면 고정 표적이다 그러면 가서 되돌리고 가서 이렇게 딱 공격을 하고 이동 표적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 이렇게 자기가 전파를 쏴서 하거나 카메라로 저기 추적해서 하거나 카메라로 이렇게 그 목표를 추적해서 하거나 보다 고다 정찰 자산에서 이렇게 걔가 움직였다고 그러면 이동 표적이 되면 그 좌표 숫자를 안 보면 거기 쫓아간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로봇이 항법 장치를 할 때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아까 전에 드론이 항법 장치 10군데도 찍어주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처럼 로봇도 자율주행 차량, 배, 무인으로 움직이는 배 이런 것도 장난감 구조도 되게 장난감도 이렇게 찍어주면 움직이거나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원형
그래서 지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로 세로 높이로 집안을 잘라가지고 여기서 청소할 곳을 딱 이렇게 찍어주면 펜으로 찍어주거나 이렇게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지가 거기만 청소하고 딱 온다는 거죠. 이런 진공 청소 로봇도 나오고 애완견 로봇도 나올 수 있어요. 애완 로봇도 나올 수 있다. 주인을 인식하고 잡혀 수자 방식으로 하고 위치 추적기를 닫고 있으면 나를 따라온다든지 주인 얼굴 인식을 카메라 구조를 인식해서 목소리나 따라온다든지 비밀 암구호를 정해서 움직이든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로봇의 로봇이 또 어떤 AI 로봇이 된다. 그럼 AI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AI 또 로봇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냐면 제가 이런 논리를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어떤 기초되는 어떤 구성 요소가 뭡니까? 1루, 2루, 3루 또는 관중석, 잔디밭, 전광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갖다가 가지는 거예요. 그럼 야구 한다는 1루수, 2루수, 3루수, 포수 또는 심판이 있어야 될 거고 1루타 칠 수도 있고 2루타 칠 번트도 칠 수 이게 야구 한다는 거잖아요. 유니폼도 입을 수 있고 모자도 이렇게 헬멧 이렇게 투구 이렇게 야구 선수 모자도 쓸 수 있고 감독도 이렇게 여기서 그걸 소리칠 수도 이게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전광판에 물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야구장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갖다가 이쁜 여자하고 야구 선수하고 사랑에 빠졌다. 그럼 이쁜 여자가 구성 요소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구 판매자입니다. 그러면 야구용품들이 존재하죠. 유니폼도 있고 글러브도 있고 포스기 이렇게 돼. 그렇게 야구 한다라 그러면 배트도 있고 그다음에 글러브도 있고 공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단순 복잡 요소에서 단순한 것에서 단순한 구성에서 복잡한 요소를 추가를 해가지고 복잡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야구용품점이다 그러면 야구한다는 아니죠. 야구용품 판매점이 있고 계산대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종합판매점이다 경기 그러면 축구, 배구 이런 것들도 다 다른 것까지도 다 판매를 하고 이런 기술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 예측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난다 얼마 후에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난다 무를 심으면 대파를 심으면 대파가 난다 방울토마토를 치면 얼마 후에 난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의 인성 부여인데요. 만화 캐릭터 같은 데도 보면 밝은 성격도 있고 슬픈 성격도 있고 진중한 성격도 있고 거칠은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의 사람의 기본 요소가 되는 밝고 또는 이렇게 슬픔, 기쁨 이런 게 있잖아요. 밝은 성격, 이렇게 성격을 갖다 기본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만화 같은 데로 거기다 더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변수로 추가해서 다양한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로봇이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밝은 쪽으로 추구하도록 명령어를 넣어주면 밝고 재미있는 개그적인 그런 로봇도 만들어지거나 화를 잘 내는거나 폭력적인 로봇도 나오거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성을 만들어준다는 이 기술이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로봇에도 이런 식의 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앞으로 이제 자율 학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 스스로 이런 판단 구조를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따라하지 않으면 모르겠네. 제가 어떤 만화 그릴 때 캐릭터 강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가구 소파 집안이다 그러면 소파 그리고 TV도 그리고 이러잖아요. 집도 그리고 그럼 그걸 사진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3D 인테리어 업체가 할 때 이것을 사진으로 대체해 가지고 하고 여기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소파나 가구 조명 이런 것들을 같이 끼워서 팔면 좋죠. 그렇게 하면 3D 인테리어에서 게다가 어떤 그림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테리어 설명하잖아요. 사진으로 똑같이 그것을 후의 결과를 똑같이 알 수 있다면 더 명확할 텐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따 사진으로 어떤 만화를 그리듯이 사진으로 그걸 대체를 하고요. 서로 자연스럽게만 하면 돼요. 거기서 더해서 동작 프로그램, 만화 영화도
많은 한 컷 한 컷 그려서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내시 동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파일을 심어놓습니다. 강아지 동작, 사람 동작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광고 동영상도 만들어지거나 드라마, 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 데이터베이스는 강아지가 수만 개도 될 수 있게 사람도 수만 가지 진짜 모델, 가짜 가상 모델 이런 것들 가상으로 만든 여자 모델, 남자 한 명이면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갖다 끄집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만화 영화 캐릭터도 수없이 몇만 가지를 만들어서 찍어다가 일단 등장인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만화 영화 만들 때도 광고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광고 사진도 신발을 찍어준다. 신발을 찍어준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하얀 종이 없이 찍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딱 보내서 이걸 잘라 하얀 배경을 만들어주거나 자연 배경이나 원하는 배경을 만들어 신발을 선전해줘요. 그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스튜디오도 굳이 맡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상품을 이렇게 광고 사진 찍거나 이걸 동영상 모델을 출연시켜서 신고 움직이는 이런 동작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큰 사업 서비스가 되는데 벌써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기술 침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큰 사업 구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만 보내주면 자기가 여기 사진도 만들어주고 광고 문구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면 좋죠. 또는 내 사진을 보냈을 때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데 드라마의 주인공 5분짜리 만들어준다. 사진으로도 있고 슈퍼맨 또는 군뱅이로 만들어준다. 그 프로그램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자, 슈퍼카가 없지만 슈퍼카를 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살지 않지만 거기 사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또는 저기 여행 가고 찍은 사진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지만 내 사진을 보내면 참석해서 사진을 구성해서 나한테 보내준다. 이런 거. 친구끼리 사진을 보냈더니 여행지에 친구끼리 놀러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나를 갖다 가수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좀. 그럼 이것도 큰 사업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 나가 이제 나하고 합성해서 로봇하고 합성해서 로봇이 되긴 전차하고 합성해지는 트랙터로 만들어진다. 군뱅이 사자나 하마 토끼하고 이렇게 결합한 이런 재밌는 구슬 구조가 나오는 이것도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에 업체에서 맞춰서 할 기회도 있고 사진으로 뽑아줘도 되고 동영상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제 좀 부정한 거는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항법 장치 얘기했는데 아까 드론이 이렇게 10군데 움직이면 10칸다 그랬죠.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드론이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배달하고 돌아온다든지 호텔 로봇이다. 호텔에 5군데 식사나 뭐 여러 가지 것을 서비스 배달하고 다시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로봇도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도 장난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또 좀 이렇게 수시로 또 목표가 달라지면 그래서 전파를 싸서 그것을 목표를 새로이 수정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배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항법 장치가 되는 거죠. 드론은 항법 장치고 자율주행 차량, 로봇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율주행 차량을 현재 있는 그런 방식보다 버스 전용 차량처럼 또는 고가도로 같은 걸 만들어서 버스식으로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더 낫다고. 그래서 이런 차량이 뭐 만 대도 될 수 있잖아요. 만 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뭐 그리고 지하철은 아닌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택시도 그런 택시도 있을 수 있고요. 기사가 없는 거죠. 대신 기사가 없이 자율주행으로 그것을 움직인다는 거. 고가도로로 움직이면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버스 전용 차량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기술. 그때도 이제 사람 피하고 멈추고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부딪히면 안 되는 이런 기술 구조는 있을 수 있다. 전용 차로처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차는 못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그게 더 낫겠다. 도심교통에서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그 소셜 네트워크.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기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